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빠르게 볼 텐데 일단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자, 5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는 흐름 나와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도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오늘만 하더라도 250만 주 넘는 물량을 장 중반에 전부 다 매도를 끝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던 구간의 이유 또한 외인들의 매도가 맞다. 하지만 이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앞에와 지금 현재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요, 우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최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네, 최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다시 턴어라운드를 만들고 새로운 재료를 쌓아서 올라가는 과정이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으로의 전환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 오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상승을 위한 조건 중에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자,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외인들이 앞에서 매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3분기 영업 실적에 대해서 자, 부진할 거다. 그거에 대한 선반영적으로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 하락. 외인들의 매도 이유가 바로 3분기 영업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이번 10월 8일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앞에서 선반영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이 하락은 결국 가시화가 되면서 재료 소멸로 인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러한 바닥을 잡는 역할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하락하는 와중에 걱정하던 것들이 실제로 가시화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온 것이 맞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것 또한 뭡니까?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던 구간에서 왜 올라갔습니까? 이때는 외인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고 실제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 13만 전자, 14만 전자 갈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자,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결국에 외인들이 매수를 했던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기업적 가치 상승 분명히 고려를 했겠지만, 그것들은 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재료가 나왔고 그 재료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 재료는 더 이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한 상황,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했었더라면은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재료를 노출시킴으로써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뒷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됨과 동시에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 자, 3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라면은 자, 하락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결국에 지금 현재 외인들이 비싼 값을 주면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외인들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아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실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 사실상은 다르죠. 예, 삼성전자의 수급의 주체는 누굽니까? 외인들이에요.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전체 시총의 3%를 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매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자, 56%까지 올라갔던 보유율을 3% 줄이더라도 얼마입니까? 53%의 보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 외인이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자, 거래소를 통해서 신용잔고를 대출받아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주가가 올라갔을 때 결국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금보다는 더 큰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수익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에 시간을 충분히 조정을 준다면은,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준다라면은 자, 이 신용잔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돈을 빌려서 매수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이자가 발생을 해요. 하루하루 이자가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상승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신용을 많이 쓴 사람은 뭐예요? 이자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자가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자, 나도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상황,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언지를 드렸던 거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 반대 매매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반대 매매라는 거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 지금 현재 내가 신용을 써가지고 매수한 금액의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자, 거래소에서는요,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줘서 삼성전자를 산 사람이 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내 원금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그 물량을 그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매도를 합니다. 그게 반대 매매예요. 예, 그게 나가게 되면은 내일 상황 상관없이 시장에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 물량이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인들은 그것만 받아 먹었더라도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 내가 위에서 수익을 보면서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출혈 없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삼성전자 뭐 트럼프발 이슈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 그러려면은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저점 이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시기상 지금 눌렀을 때 개인들의 이탈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외인들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하락 끝에는 이 하락의 의도는 결국에 개인들의 이탈 물량을 내가 다시 저점에서 받아서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뒤에 배경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단순히 매도를 함으로써 손실을 피하겠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보다는요. 자, 이러한 과정이 거치고 난 뒤에 다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는 타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진행됐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삼성전자 5년 전에는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됐던 똑같은 구간 언제입니까? 바로 이 구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외인들은 꾸준히 매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주가가 빠질 때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 만들어내죠. 그것도 짧은 시간 만에. 예, 이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아왔던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자, 턴어라운드가 나온 구간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애매하죠. 왜?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찍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찍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도 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바닥이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나왔던 구간,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앞에서 이 상황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즉슨 자, 외인들은 바닥에서 개인들의 이탈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일정 구간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자, 여기서는 새롭게 매도하는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개인들은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수를 함으로써 앞으로 나오게 될 상승에서 내가 수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부족한 외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주가를 누르는 겁니다. 개인들은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판단하면은 가차없이 매도를 한다라는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 올라가는 구간 이후에 조정 주면서 내가 매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대하고 있는 스탠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를 과반 이상 가지고 있는 외인들의 수급량을 이길 수 없다라면은 우리는 개인들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인과 움직임을 같이 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닥은 이미 나온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바닥을 어떠한 가격이 딱 바닥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 앞에 하락을 하던 이유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달라졌다. 지금은 뭐예요? 앞에서는 내가 손실을 볼 것에 대비한 매도였다면 지금은 내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구간 자체를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자 외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타점에 같이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 올라간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무조건적인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이 반복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외인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매도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내려올 만치 내려왔고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올라갔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매도를 통해서 주가 하락을 회피하는 회피성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결국에는 자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지금 뭐 내일 모레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닥이니까 슬슬 그냥 매수하시면 돼. 굉장히 책임감 없는 대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가장 확실한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 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나온 때는 언제다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을 분석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시점이다. 그때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가 된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 확실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올라가는 상승 선물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서도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 했죠? 자 매도가 필요한 상황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상승이 언제가 시작이 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사정에서 매도를 이때쯤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며 어디서는 매도를 해야 되고 그 이유와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대응해왔던 거 뭡니까? 위에서는 매도해야 됩니다. 밑에서는 매수를 해 가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왔던 거.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예,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자 신용잔고가 매도가 나오는 거는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지 않죠. 언제 됩니까? 오전에 돼요. 내일 오전에 또는 내일 모레 오전에 오늘 털린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물량을 누가 매집하겠습니까? 외인들이 매집을 하는 거. 그 외인들이 매집하는 순간에 우리도 같이 뭐해야 된다? 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외인들이 파는 시점에서 뭐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나오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고 이러한 문자 받아 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일단 제 개인 번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자 올라가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자 올라가기 전에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방법 이유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신용잔고가 털렸습니다. 얼마 정도가 나왔고 그 물량을 외인들이 얼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스탠스는 이제 더 이상 매도가 아닌 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보고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제시할 거고 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중이 얼마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에 맞게 자 2분할 또는 3분할 아니면 올라갔을 때 매도할 때는 2분할 또는 3분할 4분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방법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부분들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혼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지금 이 하락이 왜 나오고 있는조차 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냥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빠지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너무 1차원적인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혼자 하지 마시고 자 같이 대응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한번 자 내려가는 흐름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최초 한 번의 대응까지는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남기시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잡아가면서 수익 쌓아 나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자 같이 좀 모여 있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한 대응이 여러분들께 효과적인 상승의 수익을 가져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 받아가시면 된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딥니까? 바로 여기죠. 자 이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10월 28일 29일입니다. 자 어떤 날이었습니까? 외인들이 유일하게 매수세로 전환이 됐던 날이에요. 자 동향을 확인해 봤을 때 많은 물량도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28, 29일 날 외인들이 매도만 엄청나게 하다가 아주 극소수의 물량만 매집을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현재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이 외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저조한 매수를 했지만 이거는 매수의 의미보다는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 다른 수급들의 매수와 더불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외인들 이 당시에 왜 매수를 했습니까? 자, 대만 언론에서 먼저 나왔어요. 대만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삼성전자가 조건부이긴 하나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이미 하고 있고 엔비디아 또한 자 AI 칩셋 블랙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확정적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외인들은 부랴부랴 비싼 값을 주더라도 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쓸어 담아야 된다라는 걸 이 외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승은 장기적 추세로 이어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은 시간이 조금 더 널널하구나를 파악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탈을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대만 언론에서 나온 기사가 뭐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자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주가가 빠졌을 당시에 자 하락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외인들의 매도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 10월 2일 6만원 구간이 처음 깨졌던 날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의 이유가 나와요. 실제로 이날은 맥퀘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 이유는 결국엔 뭡니까? 자, D램 반도체 실적이 쪼그라들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고 있다. PCR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자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외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자 D램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2주, 16주로 증가하면서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검증이 됐어요. 이 말은 결국에 D램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 곤욕을 겪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D램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D램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없었고 그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HBM이라는 것을 교대용 메모리 결국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D램의 재고가 문제가 된다라면은 자 이 HBM이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HBM 고대용 메모리 많은 거청하지만 결국에는 자 기판 위에 GPU 깔고 옆에다가 D램을 쌓는 구조입니다. 이게 8장 들어가면 뭐예요? 8단이라고 하죠. 12장 들어가면 몇 단이에요? 12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D램 재고가 많아서 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자 여기에 8장씩 12장씩 써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재고는 빠르게 감소할 겁니다. 재고가 감소한다. D램의 가격 또한 높아질 겁니다. D램은요 가격 측정을 1년에 4번이나 해요. HBM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계약식으로 진행을 하죠. 하지만 4번씩이나 변동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HBM의 D램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뭡니까? 앞에서 악재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소를 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외인들도 이 거래일간 매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추세가 더 강하게 기관 개인들이 사들이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은 결국에 외인들도 여기서 계속해서 사서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주가는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 거래일 동안 외인들이 살 때 개인들은 어떻게 했다? 자,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 수익 실현하기에 급급하구나라는 거를 외인들한테 들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가 바닥인 것을 확실하고 올라갔을 때 N자형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갔을 때 다시 저점을 잡아가면서 이러한 추세에서 상승을 쌓아 나가는 것이다. 외인 또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하락으로 신용 잔고를 털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 무작정 올라간다라고만 판단을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 내려갈 때 더 내려갈 것이다. 내동매매 확전 편향으로서 우리가 대응한다면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내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넓게 봐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당장에는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앞으로 같이 발 맞춰 나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대응하면서 배우면 돼요. 공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인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개인들이 매도가 멈추는 시점
이런 것들을 장중에 파악만 한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걱정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뭐예요? 본업을 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일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이걸 한다?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저는 이게 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을 수가 있고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확실한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가, 확실한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헷갈린다, 겁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하면 수익으로 전환 빠르게 가능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데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요 앞으로 쌓여서 올라가게 될 삼성전자 HBM3E뿐만 아니라 HBM4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하죠. 이제 상승이 만들어내게 되면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뛰어넘는 흐름,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삼성전자 10만 전자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락이 나온 거는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재료만을 봤기 때문에 자 아무리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맞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은 재료와는 상관없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체들의 이해관계로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사실상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 또한 여기서 본인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 수익 누가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외인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할 거예요.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을 털면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고점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수익으로 전환은 빠르게 될 수밖에 없고 수익의 극대화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신을 하니까 확실하게 대응함으로써 수익을 앞으로서 받았던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챙겨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